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즘요 정치권을 보면요 꼭 놀이동산에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갈 땐 두 손 꼭 잡으면서 우리 떨어지지 말자 괜찮을 거야 하다가 급 강화할 때는 으아! 미친 듯이 비명 지르잖아요. 바로 지지율이라는 롤러코스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범퍼카 타면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막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막 들이받잖아요. 지금이 딱 그래 보입니다. 공천 주는 사람만 빼고 다 그냥 들이받습니다. 자기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요. 지켜보는 우리는 그냥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12월 1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는 중심 잡고 진중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여러분. 스릴러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9일 새벽 2시쯤입니다. 인천의 이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대 여성이요. 혼자 사는 집입니다. 이 자취방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는 그럴 때 거예요. 있어요, 진짜. 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낯선 30대 남성이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남성이요, 당장 이 여성을 폭행을 하고요, 어머? 결박을 하고요, 여기에 심지어 성폭행 시도 후에 감금까지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 남성과 여성 아는 사이인가 봤더니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이 어머나. 남성 자취방에 이 몰래 침입을 해서 화장실에서 여성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요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에 영화보다 더 끔찍하고 오싹해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네, 상상을 해보면 새벽 2시경에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향해서 감금을 했고요. 세상에. 그 상태가 7시 반 지난 9시 반 오전까지 지속이 된 겁니다. 세상에. 밤새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전 9시 반경에 이 여성이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까지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남성 다시 여성을 끌고 다시 집 안에 감금을 시켰습니다. 하하.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필사적으로 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뭔가 탈출 기회를 엿보나 싶었는데 다시 감금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여성이 간곡하게 이제 외친 거예요. 어허. 그럼 이 소리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웃들이 들은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경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출동을 했겠죠. 어허.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뚫고 진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창문을 뚫고 밖으로 뛰어내린 아하. 거예요. 그 빌라가 2층이었는데 너무너무 황급하게 도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 소지품 같은 거를 다 두고 간 거예요. 휴대전화, 저런 상황으로 담배. 도망쳤나 보군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뛰어내려서 도주를 하는데 네. 뛰어내리는 순간에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하하, 네. 자, 일단은 여성은 7시간 넘게 감금이 된 상태에서 일단 여성의 상태가 정말 걱정됩니다. 최정아 기자님. 예, 이 남성의 폭행으로요, 여성이 얼굴을 많많이 다쳤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짐승 같은 몹쓸 인간, 저 인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 피해자와 한 공간에 있었고 도주하면서 휴대전화, 담배를 놓고 갔을 뿐만 아니라 뛰어내리면서 다리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건건의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경찰 CCTV를 토대로 남성 추적에 나서 인근 빌라 5층에 숨어있던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던 겁니다.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내리면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어서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치료를 받게 한 뒤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이르렀습니다. 아니 가끔 우리가 스릴러 영화 보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박성배 변호사 진짜 영화 속에서만 만들어낸 얘기가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실제로 일어났고 이 몹쓸 인간 진짜 대체 무슨 맘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여성에게 다소 당혹스러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 어머나?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나.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의문인데 네.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침입한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몹쓸 인간의 입에서 나온 얘기 이게 사실인지는 진위는 따져봐야겠는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죠. 구속 전 피의자심은 이른바 영장심사 받으러 나오는 이 인간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사전에 계획하신 겁니까? 혹시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뭘 잘했다고 다리 골절됐다고 휠체어 타고 들어와요. 자, 뭐 편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수천만 원 그 여성을 살해하라는 사주 받았다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사주 받은 적은 없답니다. 저 진술 그러면 대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배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과정에서 다소 뜬금없는 주장을 한 상황인 만큼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감금 행위를 지속하였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여성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계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폭력 자체는 미수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미수 자체의 법정형이 높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7시간 30분 동안 감금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여러모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적어도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5년 정도는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앞선 사건 두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흉흉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냐 이걸 느끼셨죠? 당연히. 근데 그건 당연하지만요.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기에는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많아요. 정말로 사회 안전망 정말로 반드시 강화해 주실 것을 관계 당국에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왜 박지성은 건들지 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체? 수원 영통구에 네. 박지성 공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있죠 알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네.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출생은 서울이지만 수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수원 산남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 세류초등학교, 화성 안영중학교, 수원 공고를 거치면서 축구 국가대표가 됐던 거예요. 이러한 밀접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수원 영통구에서 박지성 삼거리, 박지성 공원 이런 걸 만들면서 박지성 씨를 지금 거기서 기리고 있는데 일단 저 자체만 보면 진짜 수원 토박인 줄 알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수원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네. 그런데 뭐가 이슈가 된 거냐면 아하. 어제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뭐라고 나왔냐면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박지성 전북 현대모터스 FC 테크니컬 디렉터를 수원에 공천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슈가 된 겁니다. 어머나 최정아 기자님 국민의힘 당명이죠. 공천 내년 총선 나라는 거죠. 아니 정치권에 지금 박지성 전 선수가 우리의 캡틴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가 지금 정치권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캡틴 박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박지성 이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식 그리고 비공식 어떤 루트로도 나는 전혀 제안을 받은 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현재 수원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일축을 하면서요. 네. 현재 제가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이 직업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직업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전력 강화 부장 정도로 생각을 그래요.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캡틴 박 같은 경우는 나는 본업에 더 충실할 예정이다라고 축구인으로서 더 삶을 살아갈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잘 지내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잇몸약 광고도 나오고 잘 지내고 있던데 캡틴 박. 네, 꼭꼭 씹고 잘 지내고 계신데 정치권에서 막 러브콜이 왔다는 게 지금 웬 말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김현진 평론가님? 그 이야기를 듣자니까 그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네. 이분이 이제 그 전말을 밝혔어요. 어허. 사실 그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든지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이 뭐 백출을 하겠죠.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지금 뭐 장미란 차관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천설이. 어허. 그러니까 여기서 박지성 선수도 한번 영입해 보면 어때?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개진됐다는 거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이게 뭐 실제로 뭐 접촉을 했다거나 뭐 의결을 한 거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한 상태다. 근데 정정 보도는 요청했지만 만에 하나 의견이 나왔으니까 네. 그 의견에 맞장구 치시는 분들 대박 사건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추진해 봅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거든지 실현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 수원에 가불병정무 5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뭐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이 수원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하. 지금 뉴스파이터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이수정 네. 교수께서 이제 공천을 이제 사실상 하면서 그 수원정에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 비례대표 안 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해서 어떤 수원에 이렇게 벨트를 좀 형성하면서 좀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공천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은 이제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접촉도 없었고 나는 내일에 충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난데없이 정말 그야말로 난데없이 갑툭 튄 거잖아요. 정치권 영입설이 나왔어요. 우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전 선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각종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적 영웅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서 영입한다고 한다면 사실 홍보 효과는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오. 이 박지성 선수 팬들은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 누리꾼들 반응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정치권은 박지성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박지성에게 수원 공천이라니라는 말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아쉽다고 정치를 하겠냐. 설사 제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수락하지 말라. 한국 축구의 레전드 자리에 남아달라라는 팬심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박지성 캡틴은 마일리지는 많이 쌓이잖아요. 왜냐면 런던에도 살다가 뭐 이거 중계 방송 하려면 또 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는 박지성 캡틴한테 무슨 정치권이냐 이런 또 따끔한 일침도 네티즌 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박지성 선수가 또 영향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많지만 뭔가 확정되지 않고 근거 없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건 조금 박지성 선수 그리고 박지성 캡틴을 아끼는 분들에게도 뭔가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뭔가 이럴수록 차분하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허 오랜만에 유재석 씨 이름 나왔는데 하정은 평론가님 뭐 새로운 예능 맡았나 봐요? 그게 아니라 네. 유재석 씨가 지난 6월 달에 네.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게 요번에 알려진 거예요. 어머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냐면 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와우. 면적 298.5제곱미터, 네. 한 90평 상당의 토지 와. 116억 원, 그리고 면적 275.2제곱미터, 네. 약 83평 정도의 건물 네. 82억 원. 이 건물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8억 원 정도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 198억 원을 네. 대출 없이 네.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아니 최정학 기자님 토지와 뭐 건물을 살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건물이나 토지 담보로 은행권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박 200억 가까운 데를 현금으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재석 씨의 출연료를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우리 또 예리하시잖아요. 우리 최정희님. 일단 유재석 씨의 한 해 이 방송 출연료가 약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회당.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일단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처음 런칭했을 때 왠지 사람들에게 화제성을 빨리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안정감이 그러네요. 있는 이름입니다. 맞아요. 왜냐? 이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 구설 없이 정말 좋은 이미지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능력 역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 냉정한 이 경쟁 사회에서 일단 예능 대상만 17회를 받았고 야. 백상까지 합치면은 뭐 2회 더해서 19회 정도인데 대박 사건. 사실 이게 한국 이 예능계에서는 글쎄요, 유재석 씨 이후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러니까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연료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이뿐만이 아니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광고 아하! 수익인데요. 광고, 네. 광고 수익과 이 방송 출연료를 다 더해서 아마도 이번 그 지난해 상반기 수익만 해도 77억이 넘을 것이다. 대박 사건.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어지고 네.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방송계에서 유재석 씨 후배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뭐라고요? 아, 선배, 형, 재산 1조 있잖아요. 대박! 라고 하면서 네. 이 유재석 재산 1조설이 돌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예능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한 번도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자는 맞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욕할 것 같다라면서 네, 짭짤한 이 네. 수익을 인정하기도 했죠. 그건 잘 인정하셨네요. 부자 아니라고 하면 욕하죠. 진짜. 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흉보죠. 네. 그런데 이 부자, 그러니까 이 수입이 많다고 해서 손정임에서 그냥 수입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뭔가 이 돈을 좀 굴리고 싶은 욕심은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한 사례들도 맞아요. 많고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례들도 곳곳 보는데 네. 유재석 씨는 투자 철학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오. 본인이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만 산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2008년경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한 방송에서 주변에서 이거 사라고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을 받았는데 하지만 나는 절대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모르는 기업은 사지 않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한다. 네. 그리고 경제신문과 이 주식 관련 방송을 본다라고 답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막 뜨는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신중하게 투자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뭐든지 역시 딱 부러지게 하는 그 유재석 씨 스타일이 재테크에도 투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주식에는 철저하게 잘 공부하는 스타일 같은데, 아니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김현주 평론가님, 이번에는 건물과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도 뭔가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유재석 씨가 그 본인이 진행하는 한 그 예능 프로에서 그 전문가, 이를테면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할 때 네. 그 본인의 지식이 다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느 정도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했으면은 저런 것까지 알까라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우량 기업에 투자를 했었다면 아마 주식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근데 유독 좀 특이한 점은 되게 유명한 뭐 탑스타급 이런 분들의 그 부동산 소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뉴스에 우리가 맞아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뭐 몇백억의 뭐 건물을 샀는데 어떻게 했다, 뭐 그랬죠. 빌딩 재테크를 어떻게 했다, 네. 몇 개월 만에 팔았다, 팔았다. 이런 네. 걸 많이 있었는데 그쵸. 유재석 씨는 유독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부동산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그 2008년부터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한 15년 정도 꾸준히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부동산 투자는 안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네. 이번에 이렇게 대여급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는 또 종종 부동산 뉴스에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근데 보세요.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는 뭔가 거리를 뒀던 또는 관심을 멀리했던 유재석 씨였는데, 아니 그러면 이번에
어떤 계기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200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주고 사게 된 걸까요, 박승배 변호사님? 사실 유재석 씨는 지난 6월에 자신의 소속사 안테나의 주식을 30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주주에 등극하게 되는데 오호. 같은 날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토지와 건물이 소속사 안테나 사업과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이 안테나에는 유재석 씨 외에도 유희열, 이효리, 이상순, 이미주, 정재영 씨 등이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이번 유재석 씨의 토지 매입이 개인 투자 차원이 아니라 안테나 운영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생활도 바르고 반듯한 유재석 씨다 보니까 또 저 건물을 매입한 건데도 뭐 또 아무 구설 안 나게 또 현금으로 깔끔하게 주고 매입한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돈도 실력이다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목 보세요. 아버지의 유모를 내쫓은 아들이요? 아들의 유모를 내쫓은 아들, 아버지,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이 반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영학 기자님?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약한 심보의 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 아버지 그리고 유모의 이야기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과거 아버지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유모가 가족과 함께 이 생활을 하면서 어렸었던 이 아버지를 잘 키워내고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모가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 유모 90대가 되면서 치매까지 앓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제 안타깝잖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 아버지란 분이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활을 한다. 어떻게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에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 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아들 명의로 구입한 뒤에 유모를 이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즉 이곳에 쭉 살게 해주는데 세상에. 유모가 이곳에서 사시다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에게도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참 저 아버지란 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진짜 아는 그 반포지우란 그 까마귀도, 심지어 그 까마귀도 이 은혜를 알자는, 사람으로서 정말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심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유모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그랬을까,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모 되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아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집이 생겼네요. 자기의 나중에 명의로 어쨌든 물려받을, 생긴 거잖아요. 네. 뭐 지금 당장 자기가 입주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하. 근데 좋아할 일일 것도 같은데 아들은 오히려 이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요? 평수가 작아서요? 그게 아니라 왜 내 집에서 아버지 유모가 사시는 거야? 어머나? 라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21년에 아버지의 유모한테 이 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오피스텔에서 나가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차료 1,300여만 원을 나한테 한꺼번에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 하는 모습을 옆에서 아들이 봤으면 그걸 배워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버지 참 인성이 훌륭하시구나, 아들이 나도 참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왜 내 집에서 어르신이 지금 살고 계세요? 당장 나가시고 그동안 그 월세 1,300만 원 내놔요.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김현진 평론가님?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 지금 유모 입장에서는 90대이고 지금 치매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건강 상황이라 본인이 어떤 그 뭐 법적인 판단 이런 걸 맞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를 대신해서 아들과 소송에 맞대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하도 희한한 이런 야,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생겼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실제로 유모를 대리해서 이 오피스텔의 실제 주인은 지금 이분이 살고 있으니까 나다. 그리고 아하. 이분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들은 무슨 소리냐. 이 오피스텔 주인이 내가 아니면 누구냐 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서 보세요. 저 아들이 아버지가 저 어르신의 이 성년 후견인을 자처해서 소송을
당신의 아들 상대로 소송하는 지금 약간은 이례적인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 어르신 유머였던 저 어르신을 정말 아끼시고 정말 정성이 지극하시구나. 내가 잘못했지라고 반성하기커녕 앞서 사파 좀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소송을 하셨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마련한 거예요. 오피스텔 주인이 저예요. 이랬답니다. 이거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장은 그러니까 내가 아들 명의로 이 오피스텔을 소유권을 넘겨줬던 것은 이 증여한 게 아니라 사실상 명의 신탁, 명의만 돌려놓은 거다. 우리 간혹 가족 간에 내 돈으로 매수했지만 뭐 아내 명의라든가 아들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등을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주인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무를 나가라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아버지가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송 절차에서 이 오피스텔을 샀을 당시에 그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네. 이 공인중개사와 매도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증인들에게 물어보는데 네. 이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사실 이 오피스텔을 주고 팔았을 때 아버지가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매수 자금도 아버지가 내고 다만 아들의 명의만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거 봐요. 우리가 이장폐천이란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래요. 진실은 몇 단계만 거치면 다 드러나게 해서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요. 그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무슨 대출받고 전문직으로서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 샀다고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다 증인들이 다 있는데 곳곳에. 그렇다면 이 소송 법원의 판결이 궁금해집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명의신탁법이 있어서 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매수인이 소유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라고 판단하면서 네. 아들의 유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해서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아들은 유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마치 잘 짜여진 동화 속 소설 속 얘기 같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명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서 이것이 실질적 주인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로지 그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오죽하면 그 아버지 변호사가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 사례로 선정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하. 모르긴 몰라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버지란 분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에 하늘이 감동한 판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저 아들이란 사람 지금이라도 조금 비뚤어졌던 마음 반성하기를 그리고 그 구순의 그 어르신 같이 효도를 다하기를 한번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뭔가 이 섬뜩한 표현과 아름다운 표현이 같이 있는 제목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다리 찢기와 세레나데 웬만해선 한 문장에 같이 읽기 힘든 이 그러니까요. 네 단어들이기도 네. 한데요. 이번에는 오직 이 MBN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아들들이 없어도 잘한다. 이 아주 잘난 엄마들의 무대인데요. 네. 먼저 다리를 찢은 상태로 무대를 시작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장은 물론이고요. 이분 중간중간 퍼포먼스도 정말 리모컨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누굴까요,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성을 다해서 빨리 음악 들어가. 빨리 음악 들어가. 이야 지금 뭐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빨리 하던 노래죠. 선곡. 임재범의 비상이라고 합니다. 임재범의 비상이요. 제 인생곡이 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음악 큐. 퍼포먼스가 아주 그냥 끝내주시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나오는 길을 모르니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에 하늘로 타늘게 펼쳐 보이면 날고 싶어. 예술이다 이거. 다들 그냥 빵빵 터지십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 노래 실력은 일단 둘치고라도 퍼포먼스가 그냥 좌중을 압도합니다, 진짜. 네, 퍼포먼스가 오. 엄청나신데요. 네. 아까 처음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신 분이 바로 정성을 씨인데 어허. 네, 본인 이름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아하. 바로 박현빈 씨 어머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성을 씨가 박현빈 씨 어머니면서 동시에 유명 노래 강사인데 아주 베테랑 강사입니다. 네. 저기서 막 날개를 이렇게 퍼덕퍼덕하면서 마치 김연자 씨처럼 마이크를 이렇게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그렇게 열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치 그 나는 유명인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살아있다라고 뭔가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저러한 정성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 관객석에서 어떤 분이 또 눈을 가리면서 웃기도 했었는데 네. 눈을 가리면서 웃은 분은 정진향 씨입니다. 정진향 씨는 정성을 씨의 동생이고 네. 배우 이윤주 씨의 엄마인데 그래요? 저분도 베테랑 노래 강사거든요. 어허, 자매가 다 노래 강사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머. 정성을 씨 그 자매가 TV에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시면 정말 박수가 안 나올 수 없겠는데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노래방에서 또 퍼포먼스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퍼포먼스는 안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당황하셨어요. 네. 전혀 퍼포먼스 안 합니다. 네. 몸치기 때문에 다리 찢기도 못하고 네.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합니다. 아하. 예. 다리 찢기 말고 그럼 혹시 뭐 옷 찢기 뭐 그런 건 안 하시죠? 옷 찢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다리 찢기보다는. 네, 어쨌든 예. 정말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무대 같은데 보세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앞서 보셨죠? 그냥 아버님들이 다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잘한다 하셨는데 보세요. 박현빈 씨의 어머니 정성을 씨입니다. 이런 퍼포먼스 대체 어디서 혹시 배우신 건가요? 학원에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결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가요? 정말 이분이 오신다고요? 긴장이 바짝 되는데요. 기대됩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1타 노래 강사죠, 제가. 그렇죠. 그리고 박현빈을 제가 낳았죠. 내 앞에서 슈퍼맨이야. 찐찐하게 딱 한판 뜨자. 이제 노래교실 복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가자마자 가르쳐 주세요. 이 노래 해봐요. 막 그럴 거 아니야. 음악 한번 줘봐. 보여줄게. 그러니까 사랑 한 판 어때? 그까이 거 부족하면 어때?
찐찐하게 딱 한 판 뜨자. 박현빈 씨가 사실 어머니한테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끼를 진짜 그대로 고스란히 박현빈 씨가 막 무대 펼치니까 어머니와 같이 또 펼치는 무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목이 최정화 기자님 다리 찢기와 세레나데였잖아요. 다리 찢기는 누굴 봤어요. 세레나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아들이 가수지만 그 아들 없이 무대에 오른 엄마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아들 없이 무대에 오른 분 또 있습니다. 어허. 이번엔 유독 눈길이 가는 게요. 이 가수의 부모님은요. 두 분 다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 아들과 이미 무대에 오른 이 경험이 있거든요. 어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알쏭달쏭한데요, 같은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나 곁 따라 가버렸으니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에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손태진 씨 아버님께서 노래 잘하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 어머님도 노래 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손태진 씨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온 집안이 정말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들이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는 걸 보고 처음에는 나한테 시키면 어떡하지 무서워 걱정돼 빨리 집으로 가야지 하다가 아 너무 다정하게 저렇게 듀엣하는 거 보고 용기를 내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버지와 듀엣할 때는 손을 꼭 잡았는데 어머니와 듀엣할 때는 또 꼭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금 전 무대에서는 약간의 떨림도 있었잖아요. 아들 그래도 아들이 든든하게 옆에서 이렇게 또 팔도 딱 안아주고 하니까 든든한 아들 곁에 같이 불렀지만 홀로 선 무대에서의 실력은 어땠을까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진 아빠를 위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저 방송 본방 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셨대요. 그냥 물론 자신과는 상관은 없지만 남의 가족이지만 그냥 보는 장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많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보기 좋은 가족이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작은 별 가족도 있고 뭐 잭슨 5도 있고 가족들이 노래를 잘하는 경우 있습니다. 음악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형제, 뭐 부모 이렇게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부부는 남남이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분이 어떻게 다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사진 다 찍어주시고 스윗하시다. 네. 이런 모습이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내가 찍는 척 해야지 이게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뵌것 같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네.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손태진 씨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또 울컥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또 가족 사랑 또 잘 갖고 가시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쿵 쓰러진 승객 살린 이 사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성배 변호사님, 뭐 소방관분, 경찰분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위급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바로 그 언젠가를 위해 미리 대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네,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입니다. 이 앞좌석에 앉은 남학생이 고개를 흔들흔들하더니 잠시 뒤에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집니다. 어머머머머머! 놀란 시민들, 어머! 버스 기사, 이 버스를 세우고 남성을 살펴보는데 세상에! 이 남성은 도통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머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쓰러진 남성을 가운데로 옮기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네. 옆에 있던 한 승객은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또 다른 승객도 이 학생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주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 황급히 버스 창문을 열고 한마음으로 응급조치를 돕습니다. 어머. 다행히 이 남성 119가 도착하기 전에 점차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어허. 한마음으로 모인 도움의 손길 덕에 큰일 날 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19가 도착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응급처치를 하셨어요. 대박 사건. 지금 저 쓰러졌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보다는 그때 명확한 의사소통은 안 됐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맥박이랑 호흡은 있었고요. 저희가 부르니까 눈 맞추고 눈 깜빡이고 요 정도는 됐는데 말씀은 못하는 상태였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금 소방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재근 평론 얼마나 그래서 응급처치가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 회복은 못 시켰더라도 맥박하고 호흡은 살렸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맥박하고 호흡이 조금만 더 늦게 돌아왔으면 사람이 뇌손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고 네네. 저 일을 한 버스 기사님이 네. 홍웅성 씨인데 네. 저분이 그러니까 항상 매년 버스 회사에서 실시하는 응급 구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마침 지난달 15일에 심폐소생술 강사분이 와서 회사에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교육을 받아서 한 달 만에 저렇게 사람을 구하게 된 거고. 네. 근데 저 회사에 소속된 다른 버스 기사님도 지난 10월 달에 어머나. 버스에서 쓰러진 50대를 심폐소생술도 살려서 어머. 귀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대박 사건. 그러니까 저 버스 회사 분들이 네. 저런 응급 구조 교육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야. 정말 평소에 진심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심폐소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한 버스 회사도 대단하지만 그 교육을 건성건성하지 않고 진짜로 잘 습득했었던 기사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게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 정중앙을 찾아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좀 뿌듯함도 있었고요. 이번 경험으로 해서 또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 세상에 정말로 다급한 순간이었잖아요. 당시에 홍웅성 기사님께서 그 쓰러진 분의 상태를 보니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순간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홍웅성 기사님이 잘하셨는데
우리가 또 칭찬 드려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김현준 평론가님. 그 주위에서 이제 도와주신 승객 여러분들, 네. 이분들도 정말 칭찬 받으셔야 그렇죠. 되는데 저는 이 홍웅성 기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그런 응급처치의 교육은 받을 수가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보면 본인은 또 버스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당황할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이분은 일단 침착하게 차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넓은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서 기도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교본 같은 조치라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승객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팔다리가 뻣뻣하니까 주물러 주세요. 이 얘기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곁에 계시던 승객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교육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뉴얼, 그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홍웅성 기사님이 해주셨기에 소중한 생명을 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홍웅성 기사님 그리고 그 버스 회사에도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어디로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미국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지하 창고에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허. 뭘 훔쳐갔는지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깜깜한 밤이고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성이 아무도 없는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무슨 액체 같은 대량의 액체가 콸콸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창고 전체를 순식간에 이 액체가 뒤덮어 버리는데 바로 지하 저장고 탱크에 가득 차 있던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저게 와인이라고요? 지금 저게 와인이 콸콸콸. 일단은 무슨 저는 하재근 편 혹시 저게 음침하게 들어가서 무슨 화재를 저지르려고 일단 기름 석유가 아닌 건 천만다행인데 저게 와인이었어요 또. 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주의 한 와인 양조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지난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용의자가 양조장에 쓱 들어서서 와인 저장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탱크에 밸브만 싹 열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에서 와인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저렇게 지금 땅바닥에 쏟아진 와인의 양이 병으로 따졌을 때 2만 1,000병 분량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따지면 8억 원 상당의 어머나? 지금 와인이 되는데 네. 문제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레스토랑이라든가 단골 고객들한테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어머나. 지금 저 양조장의 신용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러겠네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지만 저 인간은 저 양조장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길래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아직 용의자를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양조장 측에 앙심을 품은 이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정으로 보이고 손해액이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조만간 검거됐다는 소식 좀 들려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최정아 기자님 어디로 여행을 이번엔 떠나고 싶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호주의 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이것이 나타나서요. 휴양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길이만 15m, 그러니까 아파트 한 5, 6층 정도의 어머나. 높이가 되는 엄청난 게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이게 또?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속이 훤히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에 둥둥 떠있는 이 검은색 물체. 잠수함이에요 뭐예요? 바로 고래입니다. 대박 사건! 커다란 향유고래 한 마리가 얕은 해변까지 헤엄쳐 와서 휴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어머나, 모습인데요. 어머나. 이 진기한 모습에 주변에 있던 휴양객들은 너도 나도 마구 다가가서 고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힘차게 물기둥을 뿜어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고래 해변가에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단 진기한 장면인데 20초 드릴게요. 김현준 평론가님. 근데 막
사람들이 만지던데 저래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안 된답니다. 서호주 퍼스에 나타난 이 향유 고래의 경우에는 무게가 30톤에 이르고 길이가 15m. 그리고 저렇게 돼서 만약에 휴양객들이 가서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요, 이 고래가 더 방향 감각을 어머나, 상실하게 된다고 해요. 세상에. 먼 바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못 그렇게 하기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고 고래를 목표로 다가오는 상어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아하, 때문에 네.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늘 우리가 자연과 생물을 보존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